세계 1위를 차지하는 회사가 왜 전기차를 아직 팔지 않을까? 혹시 못 만들어서 그럴까?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계속 탄소세, 전기차와 같은 주제로 궁금했던 것을 취재해서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반응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왜 이 차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혹은 이 차를 지금 판매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요타 대단한 회사입니다. 1997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프리우스를 양산해서 세계 최초로 판매를 합니다. 당시는 아무도 이런 차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기죠. 토요타는 1933년에 방직 공장의 자동차 부서로 시작했는데요. 미국에 차를 수출하면서 성장을 한 회사예요. 1950년대에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가 토요타의 회생의 계기가 됩니다. 미군이 트럭 5,000대를 주문해서 그런 거긴 한데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이후에 토요타가 미국에서 성장하는 데에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아주 큰 기회가 됩니다. 효율 좋은 차를 모토로 하던 일본 차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기회였던 거죠. 토요타는 이런 상황을 잊지 않았나 보죠. 아마 1997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양산하는 것도 사실 다른 브랜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분야에, 그것도 1970년대와 비슷한 자동차 연료의 변화에 대한 예견을 한 거니까요. 참고로 비슷한 시기 미국의 GM도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긴 해요. EV1이라는 역사적인 전기차를 비슷한 시기인 1996년에 내놨고요. 리스 형태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 차를 두고 전기차의 아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삼촌쯤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모종의 음모론과 함께 1999년 이게 완전히 사라지고 말거든요. 이렇게 장황하게 토요타 얘기를 한 거는 이 회사가 전 세계 판매량 1위의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신차를 952만 8,438대를 판매해서요. 2019년에 비해서 11.3% 감소했지만 세계 1위를 차지한 회사입니다. 궁금증은 그런데 여기서 나오죠. 세계 1위를 차지하는 회사가 왜 전기차를 아직 팔지 않을까? 혹시 못 만들어서 그럴까? 사실은 토요타도 전기차를 만들긴 했습니다. 이름은 전기차 전용 브랜드 BZ를 사용하는 BZ4X, BG4X라고 읽어야 되나? 시점은 놀랍게도 올해 4월입니다.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내년부터 양산할 거라고 발표를 했었죠. 믿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토요타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입니다. 좀 이상하죠? 현대자동차가 순수 전기차를 내놓은 게 2010년이에요. 일반에 판매하지는 않았고 블루온이란 이름으로 관공서에 납품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1년 경차 레이의 전기차 모델이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살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무려 10년 전에 전기차를 내놨는데 토요타는 2021년에 모터쇼에서 발표를 하고 2022년부터 출시한다는 거, 이건 뭔가 다른 얘기가 있어 보이죠? 연간 1,000만 대의 차를 만드는 토요타가 전기차를 아직 내놓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량 때문인 건데요. 기업 평균 탄소 배출량이 토요타는 대규모 자동차 회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아주 소규모거나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 같은 회사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카페 기준 CAFE, 기업별 평균 탄소 배출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토요타가 판매한 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평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고요. 이거를 국가별 기준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배출했다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 1g 초과에 얼마, 그리고 여기에 판매량 몇만 대 이렇게 딱 곱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발표하고 유럽연합, 미국 모두 유사한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나 유럽은 한 2년 정도 전 2019년 자료가 나와 있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자료를 좀 찾아보면은 2019년 자료가 있고요. 그보다 전에 코트라에서 유럽에서 카페 기준으로 벌금을 낼 것 같은 자동차 회사에 대한 리포트를 했습니다. 2018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이 리포트를 보면요. 자동차 회사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균이 나오는데요. 토요타는 평균 초과 배출량이 0.2g이에요.
조사한 결과 중에 제일 낮죠. 예상 벌금은 1,800만 유로 정도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47억 원쯤이죠. 그런데 같은 기준으로 폭스바겐을 보면 딱 전기차 진짜 열심히 팔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에서 12.7g을 초과했는데 판매량을 고려해서 벌금 규모를 살펴보면 45억 유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조 8천억 원이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죠. 전기차를 한 대도 판매하지 않은 회사 토요타가 가장 적은 벌금을 내니까 하이브리드로 이미 탄소 배출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달성을 해놓은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쉽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토요타는 아직 전기차를 만들지 않아도 됐구나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토요타가 왜 전기차를 안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토요타가 올 4월에 전기차를 내놨단 말이죠. 그리고 2025년까지 15종의 전기차를 내놓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어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평균 탄소 배출량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토요타가 올해까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97g, 킬로미터당 97g 배출을 맞춰야 하니까 하이브리드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강화되는 기준이라면은 전기차를 팔아서 평균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연기관의 한계가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를 전 차종에 적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동화가 전 차종에 걸쳐 이뤄진 브랜드거든요. 이런 회사도 지키기 힘든 규정이 시작이 되니까 순수하게 내연기관만으로는 이제 이 탄소 배출량 규정을 지키기 힘든 시기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올해예요. 둘째로는 이게 좀 새로운 건데요. 의무화라는 장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2019년부터 환경부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만간 시행이 될 예정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환경부가 주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반드시 팔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여기에 친환경차가 일단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하이브리드가 빠진다면은 토요타 입장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반드시 팔아야 하는 시기가 된 거죠. 이건 역시도 세계 시장에서 비슷한 추세를 갖고 있는데요. 중국도 2019년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시행합니다. 차종별로 약 10%를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이런 걸로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벌금을 내는 제도예요. 미국도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 제도를 확산하고 있고요. 유럽은 탄소 배출량 규제를 강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2019년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자동차 업계는 당연히 반발했죠. 정부도 업계 얘기를 반영하겠다 이러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었고요. 여기에 국산차 브랜드는 물론이고요. 수입차의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이게 애초에 계획대로면은 지금쯤 가닥이 잡혀서 시행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는 유럽에서도 하지 않는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하는 거 좀 지나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해명을 했는데 미국의 10개 주 그리고 중국, 캐나다 퀘벡에서도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꽤 장황하게 토요타가 전기차를 안 내놓는 이유와 지금은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해 들었는데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정리하자면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은 대형 자동차 회사 중에 최저 수준인 거고요. 전기차는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라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마무리했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하지만 아직 그 카드까지 내놓을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모든 자동차 브랜드에 적용할 수 있는 명제는 이렇습니다. 전기차는 소비자가 원해서 만들어서 파는 차가 아니다. 또 기존 자동차 회사도 탄소 배출 때문에 만드는 거지 정말로 좋은 차가 전기차기 때문에 만들어서 파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명제는
전 세계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자동차 하나 고르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전기차의 탄생 배경을 알면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뭔가 깜짝 놀랄 기능들 이런 걸 왜 전기차에 그렇게 쑥쑥 넣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럽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브랜드들 탄소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엄청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탄소 배출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왜 쓰는 건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볼보 같은 자동차 회사가 전동화를 선언하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왜 채택한 건지 이런 얘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용했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새 콘텐츠가 업로드되면 더 빨리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